잘 보고 계시나요? 제가 가리나 화면을 이게 또 뭐 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면 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세리를 쳤는데 기존의 세리랑은 조금 많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보면 벽을 타고 가는 세리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제 공을 몰고 가는 좀 약간 좀 특이하게 키스샷을 이용하는 1, 2, 3. 저는 이제 이런 거를 1, 2, 3 세리라고 하거든요. 1, 2, 3 세리를 해서 별거 안 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방법으로 하면은 벽을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많이 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당구도 또 지겹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세리를 제가 또 엄청 많이 연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세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약간 좀 시행착오가 좀 있어서 조금은 더 제가 이거를 좀 더 많이 훈련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이제 편하겠죠?
이런 훈련 방법으로 제가 하고 있고, 마세이를 좀 더 가다듬으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여러분들이 혹시 저놈이 왜 저런 이상한 세리를 하냐 막 그러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색다른 어떤 맛을 좀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 들어오셨죠? 유창희님, 무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화면을 무지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확대할 수도 없고 뭐 더 가까이에서 찍고 싶은데 제가 이 카메라를 천장에다가 달아놔서 이게 조금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카메라를 한 대를 더 주문했어요. 그래서 카메라 한 대를 또 주문을 했는데 그게 오면은 저번처럼 그냥 바로 앞에서 이렇게 확 찍을 수 있게 준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카메라가 이번 주에 오는데요. 이번 주에 오면은 제가 다시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700이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공은 여러분들이 세리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시청자는 화면이 확대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큰 제가 근심거리를 좀 덜었네요. 보통 일반적인 세리는 이렇게 벽을 타고 가는 세리예요. 자, 이렇게 벽을 타고 가는 세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리라는 말도 쓰지만은 레일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레일러스나 일반 그 아메리칸 세리를 하나 이렇게 벽을 타고 가는 이 세리 이 모습을 하나 요거에 큰 차이가 없는데 이 공을 쳤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문제점이 중간에 어떤 공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배열이 되지 않고 어떤 모양이 됐을 때 공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공이 깨지기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거기서 공이 깨진 상태가 살짝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지 세리가 깨지지 않나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이 세리는 많이 연습을 해서 지금 이렇게 벽 타고 가는 세리는 사실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달 9월 아니 11월 달 이때 세리를 이 훈련을 많이 해갖고 사실 벽 타고 가는 세리를 하라 그러면 진짜 많이 칠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세리는 좀 재미가 없다. 이거는 상대편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잠을 자게 만드나? 그리고 보는 사람도 별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별로 재미없는 이런 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치는 이 세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 뭐 별로 안 깨져요. 이제는 훈련도 되다 보니까 떡도 안 돼요. 스위치 뭐라 그러죠? 프로진이 안 됩니다. 공을 쳤을 때 가서 붙거나 이런 것도 잘 되지 않아요. 훈련을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공을 저는 밀지 않고 공을 때립니다. 이렇게 살짝 눈에 안 보이지만 탁 이렇게 치는 그런 타법을 구사해서 공이 잘 깨지지 않아요. 붙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이 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터치도 거의 훈련을 해서 투터치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돼요. 지금 다 공이 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이렇게 있으면 모양이 깨진 것 같아도 이럴 때는 투터치의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 마세이 훈련도 제가 워낙 또 요즘에 또 열심히 훈련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도 나와도 이제는 조금은 좀 자신 있게 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공은 여러분들이 세리 모양에서 가장 애로점이 생기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리 모양에서 가장 애로점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들 공이
이 상태에서 세리를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제 이쪽에 있는 공을, 자, 이쪽 쿠션에 있는 공을 이제 쿠션에 가까이 이 공을 쳐서 이렇게 몰고 가야죠.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 공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모양이 좋으면 괜찮은데 이 모양이 만약에 이런 형태로 얘가 이렇게 여기 있는 놈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런 경우는 같이 때려도 이렇게 이쪽에 있는 공을 때리면 딱 쳐서 이 모양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일적구와 목적구가 붙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칠 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적구와 목적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깨진 것 같지도 않고 이래. 근데 요 공을 좀 세게 치자니 뭔가 부담스럽고 요 공을 천천히 치자니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요 공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형태의 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이 사이에 공이 한 단계 이상의 공이 떨어져 있을 때 과연 이 형태의 공을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구분을 해서 어떻게 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근데 이거의 기준을 잘 생각을 했을 때 이 내가 쳐야 돼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이 이 공이 여기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 이런 공 자체는 내가 여기서 세리 모양을 아메리칸 세리를 하지 않고 그냥 레일러스로 벽을 타고 갈 때 공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얘를 쳐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나오고 얘는 조금만 가게 만드셔야 돼요. 자, 이때 미는 쪽보다는 약간 가볍게 톡 치는 당점을 좀 힘들면 좀 아래를 주고 이럴 땐 우리가 위에 상단을 주고 때리는 것도 되지만 조금 중상단이나 중단 정도를 주고 가볍게 딱 때리면 이제 얘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있을 때 내 공이 상단으로 공을 치면은 맞고 이렇게 제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당점을 좀 밑에를 딱 주면 공이 딱 치고 들어가는 이 간격이 좀 좁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세게 쳤을 때 느낌이 있죠. 세게 때리면 중단을 주고 때리면 딱 스탑으로 딱 멈추는데 상단으로 강하게 때려봤자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세리를 칠 때는 내 공이 근접하고 있을 때 너무 갖다 이거를 내가 너무 쫄아서 치는 거야. 쫄아서 쳐갖고 여기서 상단으로 공을 계속 치면 공이 계속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공이 이렇게 거리가 멀리 있을 때는 여러분들 내 공이 멀리 있을 때는 이 공은 내가 여기서 상단 당점으로 쳐도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어서 지금 이 공이 떡이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붙어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상단으로 치나 중단으로 치나 하단으로 치나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는 얘네 둘 자체가 붙어 있을 일이 거의 없죠. 즉 아주 여기다가 힘을 아주 조절해서 너무 앞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붙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있을 수 있지만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충분히 이거는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공이 붙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는 상단으로 공을 잘못 치면은 내 공이 조금 밀고 들어가는 성질을 너무 부드럽게 상단으로 주고 이 공을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치면 갖다 붙는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응?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러면 당점을 조금 낮추고 공을 때리면 내 공이 좀 스탑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적구 목적구 사이의 거리를 조금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는 당점을 너무 위로 주는 게 아니라 아래. 물론 어떤 분은 야 그러면 세게 상단으로 치면 되지 하지만 모양이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거든요. 모양이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힘을 너무 강하게 주지 않고도 작은 모양으로 가려고 하면 당점을 좀 낮춘 상태에서 공을 때리면 공이 달라붙지 않는다.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기범 선수예요. 이기범 선수는
지금과 같은 공 배치에서는 떡을 잘 만들지 않아요. 붙어있는 풀어진 상태의 공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떡을 만들어도 이기범 선수는 백마세이가 굉장히 탁월하죠. 마세이를 굉장히 백마세이를 잘 치기 때문에 이기범 선수는 자신 있게 치는 거예요. 천천히 치든 공이 하든 이기범 선수는 다시 자기가 마세이를 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점자분들은 공 붙으면 거의 끝이잖아요. 공 붙으면 끝이기 때문에 붙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당점을 좀 밑으로 주고 쳐야 된다. 이거는 고점자 입장에서 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점자의 입장에서 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점자 입장에서 공을 바라보게 되면 당점을 그렇게 높게 주고 치는 건 아니다. 근데 높게 주고 치려고 하면 조금 임팩 있게 치셔야 돼요. 높게 있으면 공을 좀 크게 가야 돼. 이거를 상단을 주고 때리려면 공을 이동하는 이 부분을 조금씩 여유 있게 더 가요. 조금씩 여유 있게 더 가서 공을 쳐야 돼. 이러려면 이제 연구를 엄청 많이 해야 되죠. 두께나 이런 부분이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위에를 주고 치려고 그러면 공을 조금씩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스피드 있게 좀 공을 조금씩 거리를 좀 이동하면서 공을 쳐줘야 된다. 거리를 좀 이동하면서 공을 쳐줘야 이 거리를 충분히 뛰면서 세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나 되나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를 잘게 썰으려고 하는, 아니 뭐 굳이 예를 들어서 당구 200 치고 250 치고 이러시는 분이 한꺼번에 25개 이런 게 아니라 10개 이상을 모양을 유지하면서 공을 만들어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당점을 그냥 이렇게 낮추시는 게 천천히 느리게 쳐도 이 둘 사이에 공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점을 조금 낮춰서 공을 치는 게 잘게 많이 칠 수 있다. 같은 거리를 이렇게 갈 때 10개, 뭐 15개, 20개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상단으로 치면 조금 시원하게 쳐야 돼서 이거 한 10개 쳤다고 되면 당점은 중상단이면 한 15개에서 20개 더 많은 거리에서 더 많이 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점을 그렇게 치면 첫째 실패하는 부분을 없앨 수 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뭐냐면 어떻게 세리를 치다 보니까 공을 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내 공이 이 공과 이 공이 옆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 각도상으로 45도를 조금 넘어간 이런 형태의 공이 나와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공을 잘 보셔야 돼요. 요 공이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거 붙어 있는 거는 자, 얇게 치면 가운데 파고 들어가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를 동시에 치려고 하면 세리가 깨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이쪽에 있는 공을 먼저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공을 먼저. 자, 이쪽에 있는 공을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을 먼저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쿠션에 있는 공을 먼저 쳐야 될 때 지금 이 쿠션에 있는 공이 간격이 좁단 말이에요. 간격이 좁을 때는 위에 대가리를 주고 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상단으로 딱 이렇게 쳐도 내가 이 공이 내가 가까이 붙었기 때문에 튕겨서 나오는, 즉 이 공이 별로 안 나와도 이 모양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되셨죠? 요 공이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는 요 공이요. 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는 상단으로 공을 이렇게 딱 때려도 요 공이 나오면서 키스가 나면서 제 공이 탁 때려주니까 이건 세리 모양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공이 좀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을 때는 이 공을 내가 상단으로 공을 임팩 있게 쳐도 자, 상단으로 공을 임팩 있게 공을 쳐도 키스가 나도 내 공이
계속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가 튀어나올 때 내 공이 상단으로 치니까 나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거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공이 빠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가운데에 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좁으면 관계없는데 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키스를 냈을 때 여기서 이 공을 이렇게 위로 자 강하게 한번 쳐볼게요. 잘 안 나온다는 거야. 지금은 제가 힘 조절해서 나왔지만 우리 하점자분들은 이런 모습이 아닌 거야. 하점자분들은 이렇게 공을 치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숨어버린다는 거야. 진짜 많이 나오죠?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내가 힘든 거야. 자, 근데 지금 여기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제일적구와 목적구가 가까이 있어. 이게 붙어있는 상태가 되면 이 공은 내가 충분히 거리를 가까이 있을 때는 내가 공을 쳐도 내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 이렇게 있으면 내가 공을 여기서 이렇게 딱 때렸으면 내가 공이 많이 안 들어가도 얘가 와서 이렇게 적당히 쳐주면 이게 튀어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세리 모양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일적구와 목적구가 간격이 가까이 있을 때는 내가 상단으로 공을 쳐도 들어가면서 내가 나를 쳐주기 때문에 각도만 키스의 각도만 잘 맞아주기만 하면 내 공은 충분히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목적구하고 제일적구가 붙어있다. 목적구하고 제일적구가 붙어있을 때는 내가 상단으로 공을 쳐도 이 공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내 공이 조금 밀고 들어가도 키스가 나올 때 조금만 나와도 다시 세리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이렇게 놓고 자, 붙어 있어 이게. 요 둘이 간격이 좁아. 그럼 내가 좀 이렇게 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세리 모양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는 제일적구와 목적구가 붙어 있을 때는 크게 여러분들이 세리 모양을 깨트릴 일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뭐 힘든 거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상단으로 공을 주고 때리면 저 공이 튀어나오기 전에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공을 쳐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렇게 간격이 멀리 있을 때는 세리 모양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못 친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고점자들은 이제 아주 잘 치시는 분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훈련을 해서 저까지 와서 키스로 여기까지 거리를 조정해서 이 공을 구사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몰고 들어가는 전술을 구사하죠. 조금씩 몰고 들어가는 전술을 구사해서 하나 뭐 이렇게 둘 이렇게 만들고 다시 여기서 키스를 내서 제일적구와 목적구를 계속 저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데 이제 하점자분들이 이게 안 된단 말이니까 일단은 여기 공이 2개 이상 떨어진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이 경우에서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공이 어떤 형태가 된 거냐면 얘가 간격이 떨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거.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이런 상태가 돼요. 자, 힘든 상태가 되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위로 올라왔을 때 내가 상단으로 공을 쳐봤자 이 공이 위로 올라오면 내가 들어갈 모양이 깨질 확률이 되게 높은 거야. 상단으로 이 공을 조지면 굉장히 힘든 거니까. 그럼 여기서 상단으로 세게 때린단 말이야. 상단으로 세게 때려봤자 내용은 계속 밀고 들어가니까 나오기가 어려워. 상단으로 세게 쳐봤자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고 굉장히 세게 쳐야 돼.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근데 이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즉 내공을 밀고 들어가는 상단에 타격을 가하면 이거는 힘들다는 거야. 밀고 들어가는 상단에 타격을 가하면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어렵다. 계속 앞으로 가려는 성질을 주어지면 이 공은 치기 어렵다. 그러면 이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면 자 이런 형태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이 공을 쳤을 때 내 공이 뒤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뒤로 와야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공을 끌어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공을
자,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살짝 얘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 목적구가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 공을 치면 절대적으로 내 공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내 공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공은 당점을 하단이나 중단으로 쳐야 돼. 그럴 때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공을 한번 잘 보면요. 제가 공을 세워놓은 거를 한번 잘 보면 지금 이 공을 딱 맞았다고 가정해보면 화면을 확대해서 딱 보시면요. 이 공이 딱 맞았다고 딱 가정을 딱 해보면 이 공을 끊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딱 맞는 순간에 이 공이 느낌상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딱 맞는 순간에 이 공이 맞아버려요. 그렇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딱 때리면 이 공이 맞는 거야. 이렇게 가정했다고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쪽에서 이 공을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리상 이 공을 여기다 이렇게 딱 여기서 떨어져 있지만 딱 붙었다고 가정해 보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흰 공이 이 목적구랑 이 라인에 겹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공이 딱 붙으면 이쪽의 거리 차이만큼 내가 뒤로 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여기에 딱 붙으면 요 공 자체가 이걸 이렇게 이동해 보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은 끌을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 밀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밀고 돌아가면 안 되고 여기서 딱 치는 순간에 이거만 해도 맞는다는 거야. 그럼 가운데로 딱 때리면 자 이제 이걸 이쪽 면으로 때렸을까 그렇지? 자 이걸 가운데로 이렇게 딱 때렸다고 가정을 딱 해보면 그냥 맞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위치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사이가 공 한 개 이상의 간격을 갖지 않는 높이를 가졌다고 하면 내가 그냥 딱 치면 이 공은 이쪽으로 때리면 100% 맞는 거야. 끌지 않아도. 그냥 딱 치면 이게 맞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면 세리가 깨지잖아요. 이 면을 쳐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세리가 깨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 공을 끌어서 이쪽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마세이로 찍어버리는 거야. 콕. 왜 끌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니까 그 부분을 어깨에서 마세이로 치는데 여러분들 마세이로 치는 순간에 고정자가 아니면 이 공은 거의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공을 쳤을 때 내가 공을 끌어쳤을 때 맞고 이쪽에 이렇게 살짝 맞는 요 방법을 쳐야 되는데 갔다가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여기서 뭐냐면 스탑만 세워줘도 된다는 거야. 스탑. 내 공이 안으로 안 밀고만 가도 된다는 거야. 안 밀고 가면 여기서 딱 멈추면 내가 와서 이렇게 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세리가 되는 거예요. 스탑볼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스탑볼을 여기다 딱 때려서 이 공을 딱 여기서 안 들어가게만 딱 쳐주면 이게 세리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 테크닉을 어떻게 구사해야 되느냐? 이제 바로 이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테크닉을 구사할 때 당점을 너무 6시 당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6시 당점으로 하단 당점으로 해서 이 공을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이러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딱 멈추면 돼. 딱 멈추면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와서 정확하게만 와서 때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은 여러분들 중단으로 치는 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요건 중단의 바로 밑에 중단 한 팁이나 즉 6시 한 팁이나 물론 당점에 따라서 회전을 주고 안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4시 한 팁, 5시 한 팁, 6시 한 팁, 7시 한 팁, 8시 한 팁 그 정도의 회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조금 가운데서 조금 밑으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이렇게 때리면 공이 딱 당점을 살짝 여기야. 여기서 딱 때리면 딱 멈추죠. 그럼 공이 안 깨지는 거야. 끌을 필요도 없어. 공을 백을 시킬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딱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딱 멈추게만 때리면 이게 빠지는 거야. 그래야 세리를 유지하는 거야.
보이시죠? 그대로 딱 멈추기만 하는 거. 끌어서 뒤로 이렇게 있는 쪽을 뒤로 끌어서 오는 느낌으로 공을 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갖췄을 때, 요 공 자체가 요런 한계 정도의 모습을 갖췄을 때는 요렇게 쳐. 물론 이거 이렇게 쓰면 달라요. 이건 요렇게 돼 있어. 쫄지 마라. 여러분들 쫄지 마라. 이걸 상단으로 키스로 보지 말고 스탑볼로 공을 쳐라. 그래서 가운데보다 조금 밑에 주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 스트로크를 할 때 큐를 뒤를 살짝 들으셔도 돼요. 큐를 살짝 들으셔도 돼요. 큐를 살짝 들어서 딱 스탑으로 치기 더 편해. 딱 때리면 얘를 스탑으로 치기에 굉장히 좋은 공이 생겨요. 너무 막 밑에 6시 당점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정도만 주고 두께 맞춰 스탑으로 딱 멈춰서 공을 딱 때리면 아주 좋은 공이 여기서 딱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수십 개를 때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십 개의 이 공을 여기서 연타로 때릴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딱 멈추는 쪽으로만 딱 가서 딱 스탑으로 딱 멈춰야 돼. 내 공. 이거는 키스각을 만들어내는데 더 좋은 거예요. 내 공이 맞고 이렇게 뒤로 빠지거나 옆으로 가거나 이런 각도를 만들면 안 돼. 최대한 스탑의 형태로 놓고 딱 때리셔서 딱 멈춰야 돼. 이렇게 딱. 이래야 이 공이 내 공이 이 모양은 세리를 내가 깨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공은 스탑으로 공을 가라. 스탑으로 딱 가서 공을 쳐야 이 세리 모양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는데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 한 개 정도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 거리를 공 한 개 정도 놓고 이거를 치면 여러분들 이거는 돼요. 이건 스탑 처음에 훈련을 많이 했느냐 이거 지금 막 이렇게 집어넣다 빨라 집어넣다 빨라 막 이렇게 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치고 딱 빠지면 돼요. 딱 여기 따끔하게 한번 딱 꼬집고 딱 빠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스트로크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 사전을 막 찾아봤거든요.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빠르게 꼬집는다. 아프게 꼬집고 도망간다. 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영어로 하면은 끌어치기를 드로우라고 그래요. DRAW라고 그러거든요. 이 드로우 샷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당구에서는 닙 드로우라고 합니다. 닙 드로우. 약간 꼬집듯이 공을 치는 거예요. 살짝 꼬집고 아프게 딱 꼬집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실은 살짝 찌르는 거지. 딱 때리면 이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표현으로. 동작 자체는 치고 딱 치고 딱 빠지는 거야. 살짝 딱 그래야 내가 되죠. 그리고 힘이 너무 과하면 투터치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스트로크가 깊으면.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자, 이 상태가 딱 됐을 때 짧게 한번 딱 대고 너무 빨리 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이런 모습만 갖춰줘도 내가 세리 모양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어떨 때 여러분? 공 한 개가 안 됐을 때 공이 한 개가 안 됐을 때 봐봐. 이거 한 개가 안 된 거죠. 이 사이에 공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야 이거 엄청 끌어야지 세리가 돼. 절대 아니에요. 이건 공 한 개가 안 들어가요.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쪽 면을 한 80% 정도 때리면 이건 무조건 득점이에요. 세리가 깨져서 그렇지. 그러면 좀 더 내가 두께를 더 두껍게 치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두껍게 치면 안 맞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조금 치면 그냥 맞았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리 모양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기존성님이 뭐 레슨비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저 그냥 레슨 문의는 제가 그냥 이렇게 직접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입니다.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여기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이 이렇게 공이 한 개가 아니고 좀 뒤로 이렇게 왔다. 그렇지.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직훈공을
이제 내가 세리를 쳤을 때 이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한 개 이상의 범위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난이도가 높은 거죠. 한 개 이상의 범위를 갖고 있을 때 얘가 공을 딱 치면 여기서 스탑으로 딱 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공이 좀 뒤쪽에 거리에 있을 때 내가 스탑으로 공을 때려도 이 공이 세리가 안 되는 확률이 되게 높아. 이거는 키스를 완전히 완벽하게 공을 내야 돼. 여기서 좀 세게 치고 세게 쳐야 돼. 거리가 머니까 스탑으로 딱 멈춘 상태에서 때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일 적고 목적구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스탑샷은 내가 키스를 정확하게 내면 모르지만 이거 되게 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스탑샷을 치려고 그러면 엄청난 훈련을 갖고 이 공을 공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과 같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이 공은 내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때는 내가 여러분들 공을 세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천천히 때려야 돼. 왜냐하면 조금 내가 이렇게 맞을 수도 있거든. 옆면으로 맞으면 아주 좋은데 키스가 나서 옆면으로 이렇게 맞으면 세리 모양이 되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맞을 수도 있잖아. 이쪽에 맞을 때 조금 더 이쪽에 많이 맞을 수도 있잖아. 많이 맞을 수 있는데 내가 세게 때리면 이거는 그냥 얘가 이 충격으로 인해서 얘가 도망갈 수가 있다라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세게 쳤을 때 조금 저쪽으로 내가 실수를 해서 조금 세게 쳐서 이렇게 맞아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공이 깨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세게 치는 게 안 되네. 일부러 어거지로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굉장히 제가 인간적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에서 이 공은 여러분들 내가 공을 쳐서 스탑을 딱 하면 얘가 여기 와서 나를 이 상태에 멈추니까 와서 얘를 때려줘야 되니까 내가 많이 걸리지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공을 쳤는데 얘를 내가 조금만 뒤로만 보내주면 봐봐 이렇게 쳐서 살짝만 뒤로 내가 공을 백을 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 얘는 지금 어때요? 이제 이 각도상으로는 맞아 있는 거야. 얘가 여기서 스탑이면 이만큼 더 와야 되는데 내가 조금 얘를 끄집어내면 지금 얘는 각도가 지금 이 선으로 하면 빨간 공과 흰 공이 이제 겹쳐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겹쳐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가 와서 이렇게만 툭 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겹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부딪히기만 하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좀 와야 돼. 이렇게 내가 안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는 느리게 때리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이게 너무 느리게 때리면 얘가 안 움직여도 스탑으로 딱 때리면 이게 안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살짝만 뒤로 요 놈을 흰 공을 살짝만 뒤로만 이렇게만 옮겨주면 그냥 치는 순간에 맞아버리겠죠. 맞아 부딪히기만 하면 맞는 거야. 그 각도상.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거리가 좀 있을 때는 목적구가 공 한 개 이상의 변화를 가졌을 때는 살짝만 뒤에 1cm, 2cm 정도만 이렇게 뒤로 이런 모습만 생기게만 치면 얘는 세리 모습이 더 좋아집니다. 공 배치가 뒤쪽으로만 살짝 많이 칠 필요 없어요. 그냥 요 정도 딱 스탑에서 살짝만 뒤로 오는 거야. 그럼 요 공을 살짝 때리면 지금 맞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있어요? 오재성님, 우리의 영원한 멤버십 회원님, 네 이해되셨나요? 아, 그래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살짝 끌어줘라. 살짝 끌어서 공을 치는데 내가 스트로크가 좋은 사람은 큐를 들어도 좀 밑에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 중단이 6시 한 팁보다는 큐대를 살짝 들고 6시 한 2팁 정도만 너무 밑에를 주지 말고요. 살짝 이 정도만 딱 듣고 딱 넣으면 살짝 뒤로 오거든. 보였죠? 이런 모습으로 공을 치는 거야. 살짝만 이렇게 물론 하단 당점으로 6시 당점으로 주고 쳐도 관계없어요. 요거는 이렇게 6시 당점으로 이렇게 완전히 밑에 3팁을 주고 큐의 뒷부분을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쳐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거는 자기의 성향이나 자기 어떤 그런 훈련 방법을 갖춰야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큐대를 들고 때리는 건 훈련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되게 훈련이 많이 필요해. 근데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큐대를 들고 때리는 부분을 왜 나쁘게 보지 않을까요? 우리 큐의 뒷부분을 들면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큐를 들었을 때, 이 옆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들고 때리는 게 되게 잘못됐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주고 쳤는데도 왜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기에 누가 답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임마, 그냥 치면 됐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이러실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왜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큐의 뒷부분을 들고 이렇게 쳤을 때 왜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대답 안 하시는 대신에 좋아요 한번 빡빡 눌러주세요. 힘 조절? 홍구님 힘 조절? 그건 아랫땅점을 줘도 힘 조절은 되는 거예요. 느리게 때리면.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프 마세이 효과? 아니에요. 물론 마세이 효과가 있어요. 하프 마세이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큐를 들고 요 공을 때리면 이게 분명히 요 경우가 큐대 들고 때리면 하프 마세이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더 끄적거리면 안 되니까.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잘 보세요. 큐대를 내가 들고 공을 치게 되면 큐대를 들고 치면 큐의 뒷부분을 잡을 수는 없어요. 자, 봐봐. 큐의 뒷부분을 잡고 때리면 이게 이렇게 큐의 뒷부분을 잡고 때리면 내가 이게 팔이 길어져. 그리고 얘를 이렇게 브릿지를 길게 잡을 수가 없어. 큐대를 들면 그냥 바닥이야. 그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큐대를 들고 때리면 내 왼손 브릿지가 공에 가까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이 나사지 당구대 천 밑을 긁지 않겠죠. 공을 밑에를 칠 수 있겠죠. 그리고 뒷부분을 이렇게 치는 것보다 큐대를 들었을 때는 마세이 효과니까 마세이는 세게 치는 게 아니니까 큐를 조금 짧게 잡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큐를 짧게 잡아도 된단 말이에요. 큐를 짧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짧게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큐를 들은 상태에서 짧게 잡으면 내 몸을 낮출 수가 없잖아요. 이제 낮추면 이제 공이 아주 웃긴 자세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자, 내 몸의 자세를 낮추고 큐대를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내 몸이 높아지면은, 자, 브릿지도 짧게 잡고, 그러면 브릿지 짧게 잡고, 오른손도 짧게 잡으니까 내가 타격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힘 조절이 아주 유리하죠. 힘 조절이 아주 유리한데, 자세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몸을 위에서 이렇게 내 몸을 볼떡 세워야 돼.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면. 그렇죠? 오른손이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을 때리니까 어떻게 돼? 와, 공의 두께가 위에서 치니까 잘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 공 배열을 어느 정도를 쳐야 키스가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엎드리면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엎드리면 공 전체가 안 보이는 모습이 생기는데 이렇게 위에서 놓고 때리면 큐도 짧으니까 가까이. 그리고 내 이 왼손을 굳이 필 필요가 없는 거야. 피면 또 이상해져. 그러니까 짧게 가는 거야. 팔을 구부려서 내 왼팔을 구부리면 거리가 짧아지니까 내 얼굴이 공에 가까이 가는 거야. 이렇게. 내 얼굴이 공에 가까이 가니까 두께를 이 정도 쳐야 되는구나. 제일적구의 두께가 이게 엄청 잘 보이는 거야. 제일적구의 두께가 엄청 잘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큐대를 들면 아주 좋은 그런 현상이 생겨서 잘 보네.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하늘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카메라에서 상강 카메라를 보면 당구공 전체의 모습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처럼
옆으로 보이는 카메라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높은 데서 바라보는 게 공 두께를 칠 때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잘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키스를 내야 되는 두께가 엄청 좋아져.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배치가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바짝 엎드려서 6시 당점을 주고 공을 때리면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왜? 내 오른팔이 6시 당점을 주는데 내 몸을 높이면 내가 이렇게 뻗정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왼팔을 구부릴 수가 없어. 밑에 좀 이거 완전 이제 웃긴 자세가 되는 거. 이거 뭐 대체 이거는 뭐해? 힘을 못 줘요. 그러니까 왼팔을 얘가 뻗을 수밖에 없어. 자기 쭈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구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점을 6시 당점을 주면 두께가 잘 안 보여. 끌어치기는 잘 되는데. 끌어치기는 잘 되는데 두께가 안 보여. 이게. 그래서 키스를 내는 각도를 못 본다는 거. 키스를 내는 각도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짧은 거리에서예요. 짧은 거리에서 다른 공 다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는 이렇게 브릿지도 짧게 잡고 오른손도 짧게 잡은 상태에서 위에서 바라보면 당구공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두께를 쳐야 키스가 나는지 그거를 금방 캐치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죠. 높은 자세에서 바라봐라. 높은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높은 자세에서 바라봐라. 높은 자세에서 바라보면 얘를 이렇게 높은 자세에서 바라보면 빨간 공이 어디를 맞고 와야 얘가 키스가 나서 이 공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모아치기를 세리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거나 판단한다는 거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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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리를 칠 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세리를 칠 때 그래 높은 자세에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 뒤로 안 가. 세리를 칠 때도 오른손이 뒤로 안 가고 허리 앞에 허리춤보다 조금 앞쪽으로 큐가 오는 거야. 세리를 쳐야 이렇게. 그래야 공이 내 몸을 세울 수 있으면서 두께를 어느 정도 쳐야 이놈이 맞고 이렇게 오겠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공을 칠 때는 이렇게 윗부분을 큐를 들면 전체적으로 당구공의 모습과 키스가 이런 게 확실히 잘 보인다. 너무 낮은 자세로 공을 치는 게 좋지 않다. 근데 희한하게 이게 4구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자세가 낮으신 분은 별로 없어요. 다 높아요. 특별하게 이거를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없어요. 애초부터 당구 칠 때 보면 자세 자체가 4구를 많이 치신 분들은 낮추기가 어려워요. 낮추면 공이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공 자체의 모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낮추면 면 자체를 맞추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래서 위에서 바라봐야 돼요. 위에서 바라봐야 내가 이 공이 어디로 공을 쳐야 이 두께로 어떻게 공을 뽑아낼 건가 이게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쳐야 이 공의 옆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있으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공을 때리면 내가 어느 정도로 공을 쳐야 이게 맞을 수 있는 건지 잘 보인다. 근데 막 이렇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쳐야 되는 공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멀리 있는 공을 내가 끌어쳐야 된다. 멀리 있는 공을 끌어쳐야 된다. 이럴 때는 자세를 낮추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끌어치기가 좋은 사람이 여기다 대고 딱 때릴 수 있지만 이렇게 될 때는 진짜 끌어야 되거든. 진짜 끌어야 될 때는 자세를 낮추고 공을 쳐야 이제 맞추는 면이 잘 보이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는 자세를 낮추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공을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되는 타겟팅이 잘 보여요. 제일 적구에 몇 분의 몇을 제일 적구에 어느 정도를 쳐야 이 공이 오겠다라는 그게 눈에 확실하게 잘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치기 할 때도 이렇게 엎드려야 조금 자세를 좀 낮춰야 정교하게 때릴 자세를 조금 낮춰야 좋아. 물론 거리가 가까울 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거리가 가까울 때는 그냥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거리가 있구나.
그래서 제일 적구가 오는 이 거리를 볼 수가 있는데 낮추면 거리가 아득하게 보여. 아주 그냥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여.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적당하게 멀리 오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자세를 접을 때 아주 정교하게 치고 할 때는 이 면을 맞출 때는 두께를 낮추는 게, 높이를 낮추는 게 어느 지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자세를 낮추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실력이 별로 안 느는 이 부분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자, 이렇게 되어 여기까지는 충격으로 공을 치는데 공 자체의 거리가 좁으면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고점자는 이게 스트로크 좋잖아요. 딱 얘 좋아. 그러니까 얘가 좀 떨어져 있어도 얘는 큐대를 들고서도 이 공을 공략할 수가 있어. 큐대를 뒷부분을 들어도 얘를 고점자분은 스트로크가 좋아서 여기서 딱 때리면 공이 쫙 뒤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칠 수 있는데 잘 안 돼. 그냥 당구 한 500 정도 쳐도 이게 훈련이 안 되신 분은 이거는 이제 나한테 넘사벽이 되는 거야. 간신히 가운데로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냅다 들이 찍어버리는 거야.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공을 때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적당한 고수는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마세이를 등장시키는 거야. 적당한 고수는 마세이로 등장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버리는 거야. 적당한 고수는 마세이로 공을 등장시켜서 그 부분을 끌어야 되는 부분을 내가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근데 마세이는 조금만 잘못 치면 일로 와요. 일로. 야, 그래서 이게 마세이는 정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세이를 치게 되면 대려 이런 경우에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공이 대려 가운데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공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찢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되도록이면 마세이를 사용하는 건 거리가 멀 때, 제1족구가 갔다가 많이 올 때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신 분만 마세이를 치고 웬만하면 끌어치기 형태로 공을 가라. 이런 형태의 공이 마세이를 치기에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형태가 이렇게 했을 때 끌어치기로 불편한 형태. 끌어치기로 불편한 형태가 됐을 때 요런 마세이로 공을 공략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은 쉽게 우리가 마세이 형태의 공을 이용해서 공을 모아치기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 공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고 내 공이 간격을 좀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간격이 갖고 있을 때 이 공을 여러분들 이게 아주 근접해 있으면 이쪽 공을 치는 거에 세리는 그냥 뭐 역회져 있는 제외져 있는 치면 이게 이 공이 이렇게 치면 내가 정면이 아니고 이렇게 사이드로 공이 섰다. 정면이 아니고 이렇게 사이드로 공을 치게 되면 정면으로 안 치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공을 겨냥하면 지금 여기에 붙어있는 이 공이 이거를 맞으니까 살짝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게 맞으면 얇게 치면은 키스로 뿌당 쳐서 안 나오지만 내를 조금 치면 조금 이렇게 해서 쿠션 벽에 떨어져 있어서 얘가 세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각도를 가졌을 때는 이가 공이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이 생겨. 봐봐요. 이렇게 나오면 얘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세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놓고 이렇게 놓고 공을 칠 때 저쪽 공을 쳐야 되는데 만약에 공이 이쪽으로 나오면 어때?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버리면 얘를 정면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춰서 이쪽으로 맞출 수 있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맞추면 이런 형태에서는 얘가 아까 이쪽에서 친 효과랑 똑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맞추면 이때 가볍게 치면 이 공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거나 좀 더 얇게 치면
좀 더 얇게 치면 내가 이렇게 쳐서 좀 더 이렇게 쳐서 요렇게 만들어내면 내가 이제 튀어나올 수 있는 좀 붙은 게 조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몰고 가기가 좋은 거야. 이렇게 때리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세리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런 형태의 공을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죠? 여기서 이 공을 쳐갖고 여기 쳐서 이 공을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얘는 세리 모양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상태에서 얇게 치지만 내가 이 공을 왼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얘가 나오지 않아도 아까 이렇게 공을 치면 이 상태로 만들어 주면 이게 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얘가 쿠션에서 떨어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럼 이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때 이 모양을 만들 때 여러분들 이쪽으로 만드니까 내가 얘를 이쪽으로 많이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두툼하게 쳐야 된다. 이렇게 때리면 이거는 세리가 끝나죠. 그러면 얘를 내가 모양으로 했을 때 이 공을 두껍게 쳐야 된다는 인식을 한다는 거야. 두껍게 쳐야 된다고 인식을 하니까 내 공은 세게 칠 수밖에 없어서 이 공은 찢어지는 거야. 자, 그럴 때 내가 이 공에서 여러분들 이 공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 잘 봐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이 배치가 일자 배치야, 일자 배치. 지금 흰 공과 빨간 공이 일자 배치인데 여기서 내가 오른쪽에 회전을 주고 정면으로 딱 맞추면 정면으로 맞아도 얘가 왼쪽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정면에서 살짝 한 95% 정도 이렇게 딱 맞으면 내 공은 정면으로 맞았지만 내가 왼쪽으로 엄청 많이 빠져. 자, 엄청 많이 빠지고 정면이 아니고 이렇게 맞아도 내가 이 상태에서 살짝 정면 쪽에서 오른쪽으로 내 공이 갔지만 살짝만 왼쪽으로 가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이 나오지. 이렇게 공이 제일 수구가 이쪽으로 흰 공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회전을 주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 회전을 주면 공이 맞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공을 두껍게 치려고 하지 마라. 두껍게 치려고 하면 얘가 숨으니까 세리 모양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공을 생각해서 여기서 정면에서 살짝 왼쪽 정도 또는 정면으로 맞아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왼쪽 회전을 이쪽 회전을 주고 공을 치면 되는 거야. 이럴 때.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주고 회전을 많이 주고 이쪽으로 찌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빠지면 내가 이 공을 치면 이제 얘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소지가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생기니까 이 모양이 세리가 되는 거죠. 이 모양이 세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얇게 치는데 자, 앞에 공을 얇게 치는데 뒤에 공을 얇게 쳤을 때 이 공이 저 뒤에 공이 얇게 보여. 두껍게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치면 돼? 그냥 얇게 치면 돼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 그냥 얇게 치면 끝이야. 이게 얇게 치면은 이 공은 그냥 자동적으로 세리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앞에 공을 얇게 칠 때 뒤에 공이 두껍게 맞는 이런 형태. 다시 한번. 앞에 공을 얇게 쳐야 돼. 두껍게 때리면 얘가 도망가니까 앞에 공을 얇게 치는 상황이 됐을 때의 세리 모양을 유지하는 건 여기서 왼쪽 회전을 주고 여기서 이렇게 얇게 맞춰도 바로 이 회전력으로 이쪽으로 공이 맞고 돌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삼각형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치면 이 공이 이렇게 쿠션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세리 모양을 내가 다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섬세한 이 모아치기가 됩니다. 세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전을 주고 얇게 쳐도 공이 얇게 쳤을 때 이 형태로 이렇게 때리면 내 공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세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이 얇게
위에 공이 있으면 이쪽을 때리면 이쪽 공을 먼저 제일적으로 선택해서 때리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와 있어 이렇게. 응?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야. 자, 위로 올라와 있을 때 이 공을 이제 얘 공을 칠 수도 없어. 뭐 어떤 경우는 떡이 될 수도 있거든요. 떡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얇게서 떨어져 있을 때 이쪽 공부터 치면 무조건 셀이 깨지지. 어쨌든 내가 이 공이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상태로 때리면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 굉장히 가까우면 여기서 세리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상단으로 치나 하단으로 치나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아까처럼 훈련을 많이 해서 얘를 얇게 쳐서 이렇게 빼내면 다시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상단이나 하단을 쳤을 때 공을 쳐갖고 키스를 해서 이만큼만 빼면 되는 거야. 이만큼만 빼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물론 하수는 가운데를 이렇게 치는 사람이죠. 가운데로 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세리를 포기한 거죠. 그냥 일단 1점만 맞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이쪽 면을 맞추는데 너무 느리게 때리면은 가운데 서버리면 안 돼. 이제 봐봐. 이렇게 치면 계속 반복이야, 이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물론 이걸로 쳐서 승부를 보면 뭐 이거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모양을 좀 만들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그대로 빼내서 이렇게 나와야 돼. 나오고 떡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내가 제외전으로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제 내 공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다시 세리 모양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겼다는 거야. 이런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여러분들 이 공이 완전히 붙어 있을 때는 상단을 주나 하단을 주나 이거는 각도상으로 얘를 뽑아내는 게 이제 1순위예요.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뽑아내시면 좋아요. 조금 더 나와도 되겠죠. 어차피 이걸 이렇게 쳐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세리로 모양을 만들면 이제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근데 요 공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이 공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대략 가까이 있을 때 얘가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공을 이제 키스를 칠 수밖에 없어요. 끄집어서 날려고 할 때 자, 이게 1순위는 바로 뭐냐면 맞세이예요. 1순위는 맞세이로 공을 충격을 별로 안 주고 내 공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맞세이를 쳐서 내 공이 먼저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뭐 투터치 논란도 없고 뭐 세리도 아주 편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붙어 있을 때는 상단으로 주고 치나 하단으로 주고 치나 관계없이 내가 이 모양을 끄집어내서 여기로 치면 되는데,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마세이가 자신 있으신 분은 그대로 그 키스각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빼내는 훈련을 하시고, 여기서 큐대를 이렇게 눕히면 안 돼. 큐대를 눕히면 뭐가 좋아야 돼? 진짜 딱 잘 쳐야 돼. 이게. 딱 해서 밀고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내가 딱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야 돼. 근데 최소한 자 마세이를 쳐서 이 공이 맞고 내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이 공이 제일 좋고 쿠션에서 맞고 나오는 이 정도의 테크닉을 발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스탑 한다는 정도까지만 치셔도 된다는 거야. 스탑. 요 경우는 똑같아요.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을 때 여기서 내 공이 밀고 들어가면 안 돼. 봐봐. 떨어져 있을 때 상단으로 공을 때리면 내가 계속 앞으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내 공이 안 빠지는 거야. 키스를 내도. 그럼 되게 세게 쳐야 돼. 그럼 여기서 이 작은 거리지만 내 공이 살짝 뒤로 스탑으로 딱 이렇게 때리면 얘가 이제 빠져나왔죠. 지금. 그 부분이야. 내 공이 밀고 들어가면 안 돼. 상단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탑으로만 딱 때리면 요 공이 튀어나온다고.
훈련만 하면. 다시 한번. 딱 놓고 땅 때리면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다시 세리를 할 수가 있어요.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지. 그래서 이거를 많이 끄집어내지 마라. 거리가 있으면 내 공을 스탑하면 얘가 이렇게 얘가 따라 나오면서 내가 때려. 때리면서 얘가 거리가 있으면 내가 스탑을 하고 딱 멈춰놓으면 이놈이 와서 때리고 이 공이 빠질 때 얘가 조금 더 오는 거지. 그러면 세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릴 때는 우리가 스탑샷이나 끌어치기를 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건적거리니까. 얘를 끌어쳐서 치는 게 아니라 스탑으로만 딱 멈춰놔도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공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이해되시죠? 요거는 스탑으로 훈련을 많이 해야 돼. 마세이가 안 되시면 스탑 좀 빠져나오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투터치 할 수 있어. 스탑으로 때려야 공이 나오는 거야. 이 공이 떨어져 나와야 무슨 작업을 할 수 있어. 떨어져 나와. 상단으로 공을 때려볼까요? 상단으로 공을 때리면 이렇게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 다시 붙어버려. 이렇게 떨어져 있던 놈은 상단으로 공을 때리면 이놈이 딱 맞고 이놈이 나오는데 내가 계속 가. 그러니까 붙어버리는 거야. 그럼 더 힘든 거야. 그러면 상단으로 치면 좀 과감하게 때려야지. 이렇게 쓰면. 상단으로 때리면 천천히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놓고 세게 쳐야 돼. 빡! 아유, 힘들어. 거리가 가고. 빡! 세게 쳐야 돼. 이제 어려워. 상단으로 치면 완전히 두께나 이런 놈이 세게 쳐야 돼. 이렇게. 별로 안 도망가. 세게 쳐. 그럼 다시 붙어. 아, 희한해,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우리 하점자분들은 고점자분들이 야 공을 상단으로 치면 공 자체가 이 공의 성질이 하단으로 바뀌어. 아니 하단 이 상단으로 치면 얘가 맞고 나오는데 얘가 계속 때리니까 얘가 다시 끌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 끌어치기가 아니. 내 공이 밀고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치면은 밀고 들어가겠지. 계속 밀고 들어가니까 우리 상관없이 계속 내 공이 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계속 내가 가려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짧게 쳐야 되는데 힘드니까 6시 장점으로 주고 때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훈련을 많이 되니까 큐대를 살짝 돌고 마세이처럼 여기서 딱 스탑 딱 이렇게 때리면 아주 편한 공의 공략 방법이 굉장히 이런 게 이렇게 치는 거였구나. 이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치는 이런 훈련을 해줘야 여기서 딱 이렇게 짧게 딱 이렇게 훈련을 해줘야 이 공이 나오는 거야. 그럼 더 편하게 된다. 그래서 세리 열심히 해놨는데 모양은 만들었다 그러는데 두세 개 치고 떡 아니면 굉장히 가까이 있어. 이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이 둘 다 스위치야 일명.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서 그냥 마세이로 딱 때리시는 분 있어. 마세이로 딱 때리면 이게 투터치야. 어떤 분은 야 마세이는 투터치가 없어. 아니 근데 자 마세이지만 큐대는 들었는데 치면 이게 투터치죠. 투터치예요. 둘 다 스위치라고 해도 이건 투터치야. 어느 정도를 쳐야 돼 여기서. 이 사람은 떨어져 있는 만큼만 스트로크를 해야 돼. 떨어져 있는 게 3mm면 3mm만큼만 스피드 쳐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둘 다 스위치라 그러면 공이 붙어있는 스위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와서 마세이를 치셔야 돼요. 이게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진짜 FM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공을 쳐야 되지. 이걸 이렇게 쳐줘야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거 마세이로 치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세리는 이렇게 돼 있고. 스위치에 마세이를 한번 쳐볼까? 마세이는 없어?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세이를. 그만큼만 쳐야 돼.
이렇게 있으면 거의 마세이 한 2mm 정도로 마세이 정말 이렇게 헛딱지만큼 탁 쳐야 돼 이게. 이게 투터치랍니다. 지금 제가 친 게. 우기면 안 돼요. 우기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런 형태에서 그런 모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럼 이런 형태의 거리는 지금 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여러분 0.5cm 정도 되거든요. 0.5cm, 5mm 정도 떨어져 있어요. 5mm 정도를 우리가 스탑샷을 해야 돼. 이게 제일 편한 건 이렇게 치면 되죠. 이렇게 때리면 초터치예요, 여러분. 여기서 짧게 진짜 이런 모습을 맞춰내. 이 모습을 맞춰내야 진짜 실력자가 돼. 정확하게. 하점자들 이렇게 때리면 아마 그럴 거예요. 하점자 이렇게 때리면 야 투터치 아니야. 쌈 무지하게 나죠. 어떤 큐대 들고 집에 가죠. 너랑 다시는 당구 안 쳐. 아니 당구를 치는 이유는 친구들하고 친목도 없는데 당구 때문에 친구들을 안 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당구장 하니까 그런 사례도 봤어요. 친구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당구를 즐겼는데 그 친구랑 당구 하나 때문에 왼수가 되더라고. 야 희한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친구들이 주선해갖고 자리를 잘 만들어갖고 또 화해를 했어. 야 근데 그게 앙금이 남아있는 거야. 왜? 이게 당구가 이게 인생 당구기 때문에 그래. 인생 당구. 이게 무슨 뜻이죠? 당구가 왜 인생 당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당구로 친구들끼리 자존심이 많이 걸려있어. 내가 쟤한테 이런 게 있는 거야. 승부욕이 너무 강한 거야. 그 인생이야 당구 자체가. 당구 자체가 인생의 승부라서 양보를 못 하는 거야. 좀 봐주면 어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술은 사줄지언정 당구는 지면 안 된다. 당구는 지면 안 된다. 이게 남자들한테 굉장히 강한 거 같아요. 응? 어휴. 여러분 맞나요? 한번 여기서 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네, 세리하고 아까는 초반에 세리 보여드렸죠? 세리 보여드렸는데 이 훈련이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쳐야 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했고 나와있어요. 세리 치. 저도 사실 되게 지겨워요. 이 세리가 엄청 지겨워. 엄청 지겹습니다. 남들이 보면 야 새끼야 너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저 굉장히 지겹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면 거의 세일이 나오면 거의 몇 개 치고 그냥 뽀개려고 해요. 그리고 코너에서 절대적으로 저는 코너에서 공 3개 이상 안 칩니다. 진짜 안 쳐요. 코너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여기서 막 모양 만들어서 세리 돌리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시원하게 돌리면 돌리고 말면 말지. 여기서 그냥 공 나왔는데 요렇게 공이 나왔어요. 자, 공을 쳤더니 여기서 이제 쳐서 여기 봐봐요. 세리 나왔어요. 한국형 세리로 가면 하나 둘 셋 모양을 자꾸 싸서 셋 여기서 넷 이렇게 모양을 쌓고 세리 돌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모양을 넣고 모양을 놔서 이제 다섯 와 세리 모양 이제 갔어요. 저 인정 못해요. 이거 싫어요. 이 모양이 나와서 지금 벌써 요 삼각형 내에서 지금 8개 쳤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거는 당구 천당 이거 고수들은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세리 모양이니까 간다. 여기서 야 하나 가자. 모양을 틀어. 하나 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딱 들어오면 원포인트까지야. 이렇게 공이 딱 나오면 여기서 그냥 돌려야 돼. 그냥 세리로 빡 돌려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넘어가지 않게 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세리를 만들어야죠. 응? 그럼 이제 원포인트를 벗어났잖아요. 여기서 세리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세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가야죠. 응? 이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공을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을 치고 있어요. 제가 저랑 게임 치시는 분들이 왜 저기서 더 많이 안 치지? 많이 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제 당구 실력을 더 마이너스 시키는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 질문하세요. 지평선님 안녕하세요. 무진님.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니면 저 방송 종료할까요? 지준사님, 아이고 구독자 고맙습니다. 요새 늘 자주 봐요. 저 여기가 어디냐면요, 인천이에요.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5진빌딩 3층. 여기가 7호선 부평구청역 8번 출구 1분 거리입니다. 그 저희 동호회 활동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호인 있잖아요. 축하해 주세요. 동호인 모집했는데 지금 동호인이 20분이세요. 와우.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20분 만들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오늘도 몇 분씩 왔다 가세요.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고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방송 종료할까요? 종료해도 되죠? 방송 꺼야지. 너무 얌전하시다 우리 시청자분들. 채팅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아이고 오재성님 고맙습니다. 오재성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방송 종료할게요.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머리 아파요 지금 밥을 안 먹어서. 자 방송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